네, 안녕하세요. 장윤준 변호사입니다. 귀중한 시간 20분만 좀 할애를 할게요. 예. 뭐, 사실 민속 OT라고는 하지만, 민속 OT 겸해서 지금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예. 저도 여기 테미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애착이 많아요. 애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께서 계속 부탁하셔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찌됐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법리적으로 남들보다 떨어져서 모르셔서 떨어지신 건 진짜 아니에요. 예. 실제로 변호사 시험 붙으신 분들도 그렇게 법리적으로 뛰어나게 많이 하시거나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사령이나 기록형 때 좀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불이탄 나와요. 내가 아는 거는 남들도 알고 내가 모르는 거는 남들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을 많이 쓰면 남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좀 잘 써야 되는데, 민법도 이순환에서 이제 타 분반에서 오신 분들 있는데, 뭐 잘하신 분들이니까 저희 반으로 왔겠죠. 근데 이렇게 아직 사령 쓰시는 게 이렇게 막 틀이 잘 잡혀 있는 느낌은 사실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대충 90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우시안 함수를 그린 다음에 대충 이쯤에서 합격자가 되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테미스 기준으로 0.2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령이나 기록형에서, 그러니까 제가 테미스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령 기록형에서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답을 쓰는 틀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도 나는 진짜 쓸 수 있다. 이거 진짜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더 늦으면은 이게 교정이 안 됩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지금 9월달이기 때문에 사령 기록형 쓰는 틀을 좀 교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11월 12월달 후회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합격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알잖아요. 여기서 합격률 분명히 누군가는 30%는 떨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점수가 좀 잘 안 나오신다 하면은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씨가 정말로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알아서 고득점 나왔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변씨에 대해서 잘한다 생각하는 거는 출제 들어가신 교수님들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예, 박사과정은 저도 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이제 출제 들어가신, 전 박사과정 중이니까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되게 컨택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하신 분들의 공통적 얘기는 뭐냐면 원점수가 높지 않아요. 민사 2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민사 2문이 가장 실력을 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이게 100점 만점이잖아요. 원점수 얼마일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깜짝 놀랍니다. 최고점이 30점대예요. 원점수가 0점부터. 얘를 우리가 변환 표준으로 바꾸기 때문에 60점까지 2배 뻥튀기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통백이 있으면 안 돼. 부분 통백은 0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2해도 0점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래도 쓰셔야 돼요. 이 뭐래도 쓰시려면 사령이나 기록형에서 틀을 잘 갖고 써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실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틀만 잘 갖다가 써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시험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남들이 붙으신 분들이 법리적으로 정말 많이 한다? 뭐 판례를 정말 현출을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실 정말로 교수님 말씀이 OX만 맞춰도 돼요. 민사례에 한해서는 OX만 맞춰도 되고, 그 다음에 점수 차이는 누가 쟁점 정리 그래도 썼나? 조문일에도 하나 적시했나? 판례 OX가 틀리지 않았나? 사안의 포섭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다시 목차 잡고 결론 한 번 더 썼나? 왜냐면 결론 점수가 2점이 있는데 논거 결론식, 그러니까 결론 논거식으로만 쓰면은 쟁점 정리 결론의 이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9월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조금 사령 기록형 쓰는 틀을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셔야 돼요. 정말로. 지금 이순환이잖아요. 지금부터 연습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다 합격하실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능동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오정 강평으로 옮겼습니다. 예. 강계 잠깐 볼까요? 강의 됐어? 예. 아직 사령 답안지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 예, 장변의 답안지 작성 스킬을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 장한 건 없습니다. 장한 건 없는데
첫 번째로 문제에 집중한다. 두 번째로 통백 없다. 세 번째로 법한사, 법리 판례, 사안의 경우에 맞게 쓴다. 네 번째, 아는 거는 적게 쓰고 모르는 거는 법한사의 사안의 포섭을 더 빠방하게 쓴다. 부끄럽지만 사안의 포섭에 했던 내용을 결론에 한 번 더 써준다. 이것만 맞춰도 무조건 55점 넘습니다. 정말로. 우리 실력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변호사 붙으신 분들보다 실력이 더 좋으신 분 많아요. 진짜로. 테니스 계신 분들 워낙 대단하신 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건 정말 맞아요. 어떻게든 조금 바꾸시고 시험만 붙으면 되잖아요. 시험 붙은 다음에 다시 뭐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사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붙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떨어지신 분들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저는 그 9월 13일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이것도 학원이랑 이렇게 좀 어렵게 타협을 한 건데 민법이랑 행정법을 같이 왔잖아요. 안 쉬고 행정법 바로 가죠. 저는 하루 쉬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테니스 써보니까 그러면은 민소 들어갈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쉬고 9월 10일 쉬고 그 다음에 13, 14, 15 16 수, 목, 금, 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상법도 똑같습니다. 오전 강의 할 거고요. 하루 또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목이 조금 준비가 마무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끝내시고 또 한 가지는 과목이 바뀌면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예, 이렇게 잡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학원 시스템이 좋은 게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순환 못 하더라도 다음 순환 있잖아요. 파이널 있고. 그러니까 학원 시스템 믿으시고 그 순환이 바뀌고 과목이 바뀌면 무조건 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정말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험 9시부터 9시 10분까지, 10시 10분까지 볼 거고요. 강평은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 정도 해서 오전 강평 바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테니스 다니면서 알죠. 저도 뭐 다른 선생님들이랑 맞춰달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오늘 시험 보고 내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어제 시험 봤던 내용을 들으면 사실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전 좀 시간이 아깝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일 강평 고집합니다. 원장님이 뭐라고 하셔도 이게 저는 더 효율이 높고 합격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강평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민사례는 사실 문제가 되게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OX만 우리가 모르더라도 판례 OX만 찍고선 논거에 맞춰서만 쓰면 점수가 나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가장 빨리 점수가 오르는 게 민사법 사례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길다는 거는 우리가 갖다 쓸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형사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짧고 거기에다 100점 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민사례는 문제가 긴데 막 15점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걸 다 충분히 갖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머리에서 생각해서 암기해서 쓰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혹시 민사례에 3시간 30분도 부족하신 분들 많죠. 그건 다 뭐냐면 파이널 때 강사님이 찍어준 쟁점, 파이널 때 강사님이 찍어준 판례 현출 이거 생각하시다가 시간 다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사안에 있는 내용대로 눈으로 보고 써야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3시간 30분 시험 볼 동안 5분 남게 만들어드려요. 그래야지 우리는 합격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현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법리적으로 학자를 배출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든 스킬로 해서 뭐 0.1점 차이라도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0.1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능동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눈에 조문 드립니다. 한눈에 조문 민소 상법 한눈에 조문 드리고요. 필살기 프린트 뭐냐면 필살기는 오로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객관식용이에요. 예. 민사법 객관식 얼마나 시간 투자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저희 분반 분들은 왜 저녁에 하는데 이렇게 오셨겠어요. 예, 벌써 많이 필살기를 통해서 객관식 많이 정리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셔서 필살기 좀 보시면서 객관식에 시간 많이 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객관식 그래도 110개에서 115개 이상은 나와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죠? 사실 학원 기준으로 하면은 91개에서 93개만 나오셔도 붙습니다. 우리 학원의 통계가. 그래서 객관식 사실 너무 부담 가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1월달에 시험 보고 4월 발표 때까지 마음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래도 110개에서 115개는 넘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학원 통계가 객관식 이렇게 높지 않아도 붙습니다. 우리는 사례 기록이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학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민지법을 좀 할 거예요. 민지법을 일단 볼게요. 그 OT 자료 좀 볼게요. OT 자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순환 시험 및 강의 포인트인데요. 1순환 때는 저 일부러 변시 기출로만 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테미스 왔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붙은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 달라요. 학교 교수님마다 추천하는 공부법이 다 다르고 강사님마다 추천하는 공부법이 다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채점에 실제 출제 들어가셨던 교수님들한테 좀 많이 자문을 얻은 결과 법무부에서 변시를 내잖아요. 그죠?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는 법전협에서 내잖아요. 둘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는 법전협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법무부에 변시에 나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수용으로 없애는 작업만 해요. 그래서 뭐 여기 학원가에서 통서 뭐 이렇게 좀 그 소문이 변모에서 몇 번 냈다가 변시에 내준다?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출제 들어가시는 교수님이랑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저는 변시만큼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렇다고 변모 알면 좋죠. 근데 변모 어떻게 우리 다 늘려요. 시간이 없는데.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과목도 많고. 그리고 그 많은 과목을 머릿속에 넣어도 다 머릿속에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변시 정도는 꼭 시험 들어가기 전에 내가 병시쟁점은 다 안다.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서 1순환 때는 다 변시 기출로만 냈습니다. 2순환은 그리고 창작이랑 변형 문제 민법에서 냈고요. 객관식은 채판을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사령은 그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노력해서 괜찮은 문제들 좀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는데 아무튼 그 괜찮은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순환 때부터 좀 창작형 문제, 실제 변시랑 가까운 문제 채판으로 해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타격감이라고 하죠. 실제 변시에 나오는 뭐 그런 타격감들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름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브리타가 나오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나는 무조건 쓸 수 있다. 이런 연습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틀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브리타가 나오면 더 좋아요. 변시가 어릴수록 우리 학원은 합격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매일 시험 보고 매일 쓰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사례집 문제집에 있는 것을 똑같이 시험 보는 거 그건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전날에 예습을 하는 것보다는 복습 위주로 하세요. 변시도 어제 처음 본 문제가 나오니까. 대신 내가 모르는 문제를 얼마나 형식에 맞춰서 출제자나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는구나 싶을 정도로 만들어만 주면 돼요. 실제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냥 그 답안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있어 보이게 브리타일수록 가장 있어 보이게 쓰면은 실제로 합격이 더 높습니다. 브리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더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맨날 시험 보고 강평 듣고 그 다음에 채점에 있어서 저는 채점에 다 써드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몇 년 공부했는데. 근데 쓸데없는 말을 쓰신 분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학교 교수님들 안 고쳐주잖아요. 왜냐면 맞는 말을 썼으니까. 근데 주쟁점이 아니면은 그만큼 마이너스예요, 사실 변시는. 왜냐면 주요 쟁점만 빨리 쓰고 넘어가야지 뒤에 통백이 안 나오죠. 그리고 생각을 좀 더 해야지 점수를 더 올릴 수가 있죠. 저는 쓸데없는 말 쓰는 거는 저도 마음이 아픈데 다 체크해 드립니다. 답안지에. 이거 쓸데없습니다. 맞는 내용을 쓰셨는데도 이거는 빼주세요. 주쟁점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변시에 적합하게. 그래야 시간을 아끼죠. 이게 냅다 공부한다고 어떻게 시간을 아껴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공부하셔야지 기분 좋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시험 보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합격하는 연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일 강평 할 거고요. 그 당일 강평만큼은 저는 양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학원이랑. 그래서 오전 시험 보고 바로 오전에 강평할게요. 그리고 오후 중에 저는 저는 첫 채점 안 밀립니다. 바로바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중요성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쟁점도 많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1순환은 자신 아는 내용을 정리한 거라면 2순환 이제 실력 오를 때예요. 정말로 그냥 뭐 귀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저 정말로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테미스에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특강, 향후 특강점 보면은 가족법 특강을 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수법 특강을 한번 했거든요. 3시간 동안 진짜로 변시 선택형 사례형 기출 다 풀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례형은 실전담원으로 하니까 쟁점만 볼 수 있고, 선택형은 필살기에서 제가 두 문자 따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선택형 진짜 한 1초 만에 찍고 넘어가는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수법이 되게 반응이 좋아서 또 학생분들이 가족법 좀 특강 좀 해달라 해서 어수법은 3시간 했는데 가족법은 4시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법이랑 민지법, 어수법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합격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봐봐요. 대위 채권자 취소는 나오면 다 써요. 그리고 불이타 거기서 너무 꼬아서 냈어. 그럼 다 못 써요. 근데 저는 친상, 어수보라고 민사법에서 친족 상속 4문제, 어수 3문제, 보험 1문제 나오잖아요. 객관식 얘네들은 과연 변식 기출만큼은 다 아나. 이거 먼저 체크해야죠. 여기서 점수가 갈리는 거예요. 객관식. 그 다음에 그 사령에서는 가족법, 민지법, 아니 상법도 아는 건 쟁점 다 같이 알아요. 모르지 다 몰라요. 근데 가족법이나 민지법은 공부하시는 분은 진짜 점수가 잘 나오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꽝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법 쟁점이 가족법 4문제 나온댔잖아요. 그 10점이죠. 그죠? 이문의 마지막에 요즘 가족법 내잖아요. 걔 지금 20점은 내요. 20점에서 25점. 그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30점이죠. 근데 민기록에서 가족법으로 상속해가지고 공유로 주잖아요. 처음 시작부터가 가족법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걔가 30점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60점을 남들보다 선두에 나서서 풀 수 있는가?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로3 애들은 가족법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법 좀만 하면은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왜냐면 나는 남들보다 60점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지법도 30에서 40점 정도의 배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100점이에요, 100점. 전국에 있는 로3보다 나는 100점을 먼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법이랑 민지법 꼭 신경 써주시고 그 가족법은 특히 제가 무료 특강을 하니까 절대 시간이 아깝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무료로 한다고 뭐 이렇게 대충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특히나 특강은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은 이게 귀찮다고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좀 들어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를 무료로라도 이제 해드립니까. 그래서 가족법 특강 하니까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민기록 특강을 하는데 민기록 특강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건 왜냐면 사실 우리가 민법을 벌써 1순환, 2순환 지나왔잖아요. 근데 공부 많이 되셨나요? 늘 불안하죠.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정리된 거 하나도 없는 거 같고 그 많은 방대한 양을 어떻게 더 공부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게 민기록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또 잘 떨어지지 않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민기록 특강을 무조건 합니다. 힘들어도.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요. 지금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스터디 매니저 여기 오래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작년에 민기록 하신 분 있는데 되게 성적 되게 잘 나오셨죠, 민기록. 그러니까 스터디 매니저도 하시겠죠, 지금 여자분이신데 그분 진짜 마지막 8회차 때 우셨어요, 제 앞에서. 너무 힘들다고 변호사님.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힘든 대신 변실 때는 안 힘드실 거라고. 실제로 변실 때 안 힘드셨고 변실 때 시간이 남으셨대요. 오래 변실 어려운 거 알죠? 실제로 변실 때 시간이 남으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고득점 나오는 거예요. 빠듯하게 쓰면은 실수를 해요, 우리가. 민사례도 그렇고 민기록도 그렇고 무조건 5분씩 낳는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사전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기록 특강은 근데 이제 시작점은 학원이랑 좀 협의를 좀 할게요. 이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시작은 9월 24일로 해놨는데 그때 할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어렵법 특강이 있고요. 국제어렵법 안 들으신 분은 뭐 상관없는데 들으신 분은 또 우리는 그 국제어렵법에서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 전략 매번 똑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9월이 됐으니까 사실 8월 9월 되면은 저도 테미스에 있어봤지만 저는 한 번도 빠진 적 없거든요, 진짜. 왜냐면 저는 좀 나이가 많이 회사 생활 하다 와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오기가 쉽진 않았어요. 삼성 다니다가 그 고액 연봉을 그만두고 오기가 쉽진 않았는데 그러고 왔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딱 붙고 싶었어요. 이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 자신과의 약속이 뭐였냐면 진짜 시험은 안 빠진다. 그냥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침에. 오는 게.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졌고. 근데 보면은 8월 9월 달에 제가 있을 때 8월 9월 달에 좀 많이 빠지세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어떤 강사님 걸 들으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사실 강평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시험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로 시험 보는 거. 예, 그게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시험은 보셨으면 좋겠고, 예, 시험 보시고 나서는 꼭 답안지를 체크하세요. 꼭. 예. 시험 봤다고 그냥 바로 답안지를 버리지 마시고, 사실 강평을 듣는 것보다 답안지를 바로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내가 시험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끝나자마자 답안지를 봤을 때 그 기억력이 진짜 오래 가요. 저는 그렇게 성적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 예습은 거의 못했고,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예습을 해? 저는 예습하는 사람들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뭐 복대 출신도 아니고. 근데 복습 위주로 공부했을 때 더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족법, 민지법 이런 거 공부했거든요. 정말 그런 거, 어수 이런 거 공부했을 때 안 떨어지는구나. 왜냐면 첫 시험 때 저는 어수, 민지, 가족법을 아예 공부도 안 하고 들어왔어요. 너무 용감했죠. 예. 근데 그거를 좀 공부하면은 마음의 부담이 진짜 없어요. 확실히 고득점 나와요. 왜냐면 정말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부 안 합니다, 그거. 근데 그거는 제가 다 해드리니까. 예. 남들처럼 뭐 가족법을 뭐 많은 강의를 하지 않잖아요, 신촌처럼. 저는 가족법 깔끔하게 딱 적게 하고, 어수도 저는 많이 안 하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하잖아요. 예. 그게 뭐 저는 뭐 여기서 그 강사마다 그게 이유는 있는데, 저는 뭐 거기서 좀 자유로워가지고, 그런 이유에서 자유로워서 그렇게 강의 많이 안 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리고 가성비보다 높은 배점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민기록은 어차피 하니까 우리 그냥 특강을 안 들으셔도 순환이 있으니까 뭐, 그죠? 민기록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민기록만큼은 정말 신경을 써요. 원장님도 공법이시지만 민기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래 합격률이 높이 올라가신 것도 알고, 저희한테도 신신당부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법, 예, 각자 하시는 선택법도 좀 공부해 주시고, 지금 선택법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학원 강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 하시면 안 되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끼리 좀 해서 하세요. 환경법에 국제법은 있지만, 국제어법은 있지만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스터디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민사 1문. 민사 1문이 적게 나온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이거는. 왜냐면 민사 2문은 고수들도 많고 쟁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사 1문은 솔직히 사실관계 이만큼 주고 우리가 판례 OX만 찍어서만 해도 얘는 진짜 적게 나올 수 없는 과목이에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민사 1문. 저도 민사 1문 엄청 높게 나왔고요. 예, 근데 민사 1문은 진짜 꼼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민사 1문이 사실 민소는 아니잖아요. 민소랑 민법을 합친 거잖아요. 사실 얘는 실무 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판사님들 들어가십니다. 연수원 판사님들 들어가시고, 저도 아시는 분들도 몇 번 들어갔다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민사 1문이 가장 빨리 올라요, 정말로. 왜냐면 판례 OX 틀리신 분들 많고, 그리고 다 같이 틀리는 거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좀 잘 쓴 답안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럼 점수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 같이 틀렸는데 다 0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채점자들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쓰는 연습을 해서 체득을 하는 거고, 저는 사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건 전 알고 있고, 저는 경험해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령 이제 더 이상 변시와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예, 실전담안 연습, 그리고 저는 항상 잡아드려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집중하자,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도 우린 쓴다. 남들보다 더 잘 쓴다. 브리타 나오면 우린 땡큐다. 우리 고득점 간다. 요 마인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르쳤던 분들도 객관식이 좀 적게 나왔어도 사례 기록에서 엄청 높게 나와가지고 980점까지도 갔어요. 그 객관식 90개 때가 980점도 있었어요, 제 제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브리타가 나오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올해 민기록도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죠. 점수가 더 높게 나오죠, 그럼. 예. 그 객관식은 저도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객관식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는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9월달 됐기 때문에 당해년도 680모 객관식만 정도로 범위를 좀 일단 줄이시고, 그거를 완벽하게 다 아셨을 때 좀 늘리세요. 변시 뭐 당해년도, 변시 전년도 이런 식으로. 당해년도 680모를 왜 꼭 보시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해년도 모의고사는 법조인부에서 내요. 변시는 법무부에서 내고. 그러니까 문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채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유행을 타는데 채판들이 들어있다는 거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요즘에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바로미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80모 객관식만큼은 사례 기록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8모 점수 이제 곧 나오실 텐데, 6모는 우리가 보통 안 보잖아요. 8모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 상처받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거고. 근데 학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례 기록이 좀 적게 나왔다, 만약에 8모. 그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자기의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알겠죠?
예. 왜냐면 학원 내에서 빌보드는 내가 낮더라도 전국에 따졌을 때는 학원 안 다니는 분보다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사령이나 기록형을 쓰시는 거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쓰시는 거에서 저는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필사기를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여기까지 OT는 끝내고 저 30초만 더 말할게요. 30초만 딱. 죄송합니다. 저도 제일 힘든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8월 말 9월 초까지가 진짜 힘들더라고. 왜 힘들었냐면 이제 나머지 변호사들 이렇게 수습하고 있잖아요. 자기 동기들, 후배들 막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막 억울하더라고요. 막 저는. 그래서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오히려 11월, 12월은 덜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있는 지금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한 명만 이기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힘들어요. 힘들어도 학원 나오시고 그 다음에 힘들어도 시험 보시고 남들 다 힘들 때 지금 좀만 공부하시고 하시면은 무조건 이겨요. 이거는 한 명만 이기면 되니까. 오히려 11월, 10월 달은 공부가 급하기 때문에 맞게 힘들지도 않아요. 정신없어서. 그래서 지금 힘드시겠지만 꼭 식사 잘 챙기시고 잠 1시 전에는 무조건 주무시고 일주일에 2-3번은 유산소 운동 하시고 그 정도는 꼭 생활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